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펜나우의 박대현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반려동물 인식 기술을 개발을 하면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저희 기술 개발에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어떻게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해석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이제 반려동물 인식이라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문제 정의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 현재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의 수가 약 1억 8천만 마리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중에 3분의 1 정도인 650만 마리 정도가 1년에 유실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유기동물 보호소에 입소하게 된 반려동물 650만 마리의 유기동물 중에서 다시 주인을 찾아가는 확률은 약 25%, 4마리 중에 1마리 정도만이 이제 본인의 그 원래 주인을 찾아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그 칩 삽입을 지금 이제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리버럴한 나라이기 때문에 전체 그 반려동물 중에서 약 10% 정도만이 칩 삽입을 하고 있고, 그것도 사람들이 나서서 칩 삽입을 하기보다는 어떤 유기동물 보호소나 이런 곳에서 그 관리를 위해서 칩 삽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칩 삽입률이 실제로는 더 낮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생체 인식이 가능한 확률이 더 낮기 때문에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가입 그 시장 중에 전체 그 반려동물 중에서 약 2% 정도만이 가입이 될 정도로 그 반려동물 인식 시장과 반려동물 서비스가 굉장히 좀 침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생체 인식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먼저 잠시 소개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지문이 있듯이 강아지에게는 비문이 있습니다. 비문은 강아지 코에 존재하는 고유한 주름으로 모두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펜나우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강아지의 비문을 등록하고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강아지는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선명한 비문을 촬영하기가 어렵습니다. 펜나우는 이러한 문제를 세계의 인공지능과 독자적인 오토포커스 기술로 해결합니다. 이동하는 강아지의 코를 빠르게 추적하고 촬영합니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셔터도 누르지 않고 말이죠. 강아지들은 더 이상 동물 등록 주사를 꼭 맞지 않아도 되고,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주인을 잃어버릴까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강아지의 정보가 펜나우에 등록되었기 때문이죠. 모든 강아지가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펜나우. 동영상 잘 보셨는지요? 이 동영상은 저희가 CES 2022에 그 이노베이션 어워드에 신청을 하면서 제작해서 제출을 한 동영상이고요. 저희 기술을 소개드리자면 저희 기술은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식 기술과 촬영 기술이 그것인데요. 각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데이터가 문제 해결에 단초를 제공을 해 주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문 인식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체 인식 기술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신경망에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는 게 과연 이 코의 주인 강아지는 누구이지?라고 물어보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경망은 여기에 대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 사진에 대해서 신경망이 많이 학습을 하였다면 이미 강아지를 많이 봤으니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미 과거에 태어나서 사망한 강아지,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수억 마리의 강아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 수억 마리의 셀 수조차 없는 강아지들의 모든 코를 신경망이 학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두 다 인지를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문제를 약간 변경하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변경하였냐면, 신경망에게 이 코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두 장의 사진이 같은 강아지의 코야 아니면 다른 강아지의 코야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다면 이 신경망은 비록 이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두 장의 사진이 같다 다르다는 판단에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태어나게 될 강아지에 대해서도 인식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로 발전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연구자의 의도, 그러니까 풀려고 하는 문제가 되겠죠. 풀려고 하는 문제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문제를 해결해줄 신경망 자체의 구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신경망을 학습시키기 위한 방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비문 인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의도는 너무 명백했습니다. 두 장의 사진이 같냐 다르냐, 두 장의 사진이 같은 강아지의 사진이냐 다른 강아지의 사진이냐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하다고 판단을 하였고, 그리고 사람 얼굴 인식에서 사용한 그 신경망을 이용을 하였기 때문에 신경망 구조들도 충분히 연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만 문제는 데이터였습니다. 먼저 사람 얼굴 인식, 유사한 문제인 사람 얼굴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얼굴 인식에 있어서는 1970년대부터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그렇게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방대한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었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아니면 뭐 페이스북 이런 데에다가 사진을 같이 올려주시면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얼굴 인식이 수행이 되고, 얼굴 인식의 성능이 향상이 되면 또 여러분께서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계속해서 업로드해주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수십억 장의 사진이 계속해서 얼굴 인식을 위해서 데이터가 수집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어서 약 99.99%가 넘는 그 얼굴 인식 성능을 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초도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초도 데이터가 없는 이유로는, 물론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강아지 얼굴 사진들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여야 됐거든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문 사진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그런 사진들이 필요하기도 하였지만, 과연 이 강아지와 저 강아지의 사진이 같은 강아지의 사진인가? 라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에 있는 사진들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는 초도 데이터가 없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도 데이터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저희는 발로 뛰면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광주가 아니라 군산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거든요. 전국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를 돌면서 사진들을 수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원들이, 그때는 몇 명 되지도 않던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열심히 데이터를 수집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군산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 같은 경우는 수백 마리의 강아지들이 이제 주인을 기다리면서 이제 보호를 받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저희도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아무쪼록 그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강아지들이 하루빨리 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를 기원을 하면서 저희도 기술 개발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초도 개발을 수행을 하여서 수백 마리, 데이터의 장수로는 약 수만 장 정도의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었고, 이를 이용해서 저희가 논문을 이제 게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논문에 게재할 때 데이터 샘플로 제공을 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망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장의 사진이 같냐 다르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샵 네트워크라고 하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제 두 장의 사진에 대해서 동시에 체크를 해서 비교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조가 이미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사용을 하고 사람 얼굴 인식에서 많이 사용된 구조들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이제 채용을 함으로써 연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구비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하려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풀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가 되었고, 그리고 신경망 구조 또한 준비가 되었으며 데이터 또한 발로 뛰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식률이 약 70%에서 80% 정도밖에 초반에는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상했죠. 성능이 이상하게 낮았습니다. 사람 얼굴 인식 같은 경우에는 99.99%가 나오는데 왜 우리 비문 인식에서는 70에서 80%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정말 깊은 고민에 빠졌고,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검토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의 이제 연구의 목적, 신경망에게 풀게 하려는 문제인 이제 두 장의 사진이 같냐 다르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과 논의, 그리고 수학적 검증, 논문 탐색 등을 통해서 이미 많은 연구를 수행을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신경망 구조에 대한 건데요. 신경망 구조 또한 사람 얼굴 인식에서 이미 많이 그 인식률이 높다는 것이 파악이 된 구조들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남은 거는 데이터밖에 없죠.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렵게 수집을 했을 뿐더러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데이터였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적인 검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수만 장의 데이터를 직접 열어볼 수밖에 없었고요. 한 장 한 장 검토를 하면서 데이터 분석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초점이 맞지 않거나 많이 흔들린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신경망에서 인식을 하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징그럽다고 표현을 해야 될 정도로 그 골과 윤과 골이 선명한 사진들이 필요한데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진들이 그 흔들리거나 해서 비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코 주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흔들린 사진들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인식이 어렵다는 것을 직관으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사람이 봐도 도무지 구분을 할 수 없는데 인공지능이 보면 당연히 구분을 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답변이죠. 상식적인 답변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70에서 80%라는 성능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나온 성능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정의가 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로는 그렇다면 과연 선명한 사진들만 넣었을 때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정의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과연 선명한 사진은 어떻게 찍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선명한 사진들을 모을 수 있을까라는 두 가지 문제를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 두 가지 문제 중에서 먼저 말씀드린 선명한 사진들을 넣었을 때 과연 신경망이 높은 성능을 보여줄 것인가 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과감하게 나쁜 데이터들을 날려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데이터 수량이 굉장히 많이 적어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믿고 가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나쁜 데이터를 날려버리고 좋은 데이터들만 살려서 신경망을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구글 인셉션 모듈이라고 하는 구글에서 만든 모듈을 사용하였을 때 90%가 넘는 인식률을 보이게 되었고, 여기에서 우리가 맞는 방향을 선택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판단한 이후로는 계속해서 연구를 지속을 하여서 인식률이 거의 99%에 육박하는 98.97%라는 굉장히 높은 성능을 이룩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이제 IEEE 액세스라는 학술지에 논문까지 게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데이터에서 이제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은 선명하고 똑바른 사진을 찍어야지 인식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명백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실이죠.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었던 사실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목표가 생기게 되죠. 그렇다면 사용자 누구나 선명하고 똑바른 비문 사진을 찍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는 또 촬영 기술에 매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촬영 기술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의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반려동물 생체 인식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술을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이용한 반려동물 생체 인식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게 된 데에는 좀 계기가 있는데요. 먼저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반려동물 등록제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내 삽입형 IC 칩이 있고 체외, 그러니까 몸 밖에 매달 수 있는 액세서리형 IC 칩이 있는데요. 사실 몸 밖에 매다는 형태는 잃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체내 삽입형 같은 경우에는 효용성이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의 거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직 한국에서도 내장형 칩의 삽입률은 약 16%,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다니고 있는 강아지 5마리 중 1마리 정도가 칩 삽입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체 인식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 기술로서의 어떤 생체 인식 기술, 누구나 쓰기 쉽게 기술을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을 하였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생체 인식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먼저 초기 버전인데요. 초기 버전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게 있습니다. 초기 버전에서는 이제 생체 인식 기술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촬영 기술에 대해서는 크게 간과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분들께 맡기면 사용자분들께서 잘 찍어서 올려줄 것이다 라고 이제 크게 전제를 잡고 그렇게 진행을 하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UI 가이드만 간단히 띄워주고 사용자분들께 이렇게 맞춰주세요. 가이드를 띄워주는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데이터가 유입이 되었죠. 데이터가 유입이 되었는데 베타 버전에서 실제로 유입된 사진들 일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아지 사진, 아니면 모니터를 찍은 사진, 그리고 강아지를 올려달라고 하니까 강아지라고 써진 광고판을 찍어서 올려주시는 분 등 굉장히 그 강아지 사진이 아닌 사진들이 실제로 많이 유입이 되었고요. 어렵게 찍어서 올려주신 분들의 사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코 일부분만 찍히거나 아니면은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게 과도하게 찍히거나 또는 뭐 곰 사진을 올려주시는 분 등 좀 다양한 그 잘못된 사진들이 유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들한테 맡긴 첫 번째 버전은 저희가 굉장히 짧은 시간 만에 그냥 포기를 하고 내렸었거든요. 내리고서 저희가 이제 깨달은 사실이 또 사용자들한테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 사용자들한테 어떤 약간 강제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솔루션으로 도입한 게 어떤 거냐? 촬영에도 인공지능을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인식뿐만이 아니라 촬영에도 저희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강아지 코 비문을 검출해야 되는데요. 그럼 신경망한테 어떤 문제를 물어봐야 될까요? 이렇게 강아지 사진이 있을 때 신경망한테 물어보고 싶은 문제는 두 가지로 정의가 됩니다. 첫 번째는 과연 이 사진 안에 강아지 얼굴이 있어? 라는 걸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만약 강아지 얼굴이 있다면 그럼 어디에 있어? 라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가 이런 식으로 강아지 얼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검출을 하게 되고요. 먼저 강아지 얼굴을 검출하게 된 이유는 사람 얼굴 검출과 유사하기 때문이었고 강아지 코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도입을 해서 2단계로 검출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찾으려고 하는 신경망에게 질문하고 싶은 요소는 명백해졌습니다. 강아지 얼굴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를 질문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신경망 구조는 어떤 걸 사용할 것이냐. 먼저 얼굴을 사용한 이유가 사람 얼굴 검출과 유사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고요. 사람 얼굴과 유사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객체 검출 신경망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 문제를 풀에 있어서는 앞에서 수집한 많은 강아지 얼굴 사진들이 있었고 인터넷에서 수집할 수 있는 강아지 사진들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 또한 충분하게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출을 수행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앞에서 알게 된 이제 질문이 한 가지 그 꼬리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선명하고 똑바른 비문 사진을 찍어야 인식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나 선명하고 똑바른 사진을 찍을 수 있어야 된다. 단순히 검출이나 코가 어디에 있냐 없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람은 다양한 포즈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면을 봐주세요, 측면을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사람은 촬영하는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움직이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촬영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후처리 알고리즘을 도입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AI가 강아지 인식하고 비문 촬영하면 선명도 처리, 선명도 과연 이 사진이 정면으로 똑바른 사진이고 그리고 선명하게 비문이 잘 보이는 사진인지를 판단하는 인공지능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검출된 사진을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피드백을 줘서 초점 제어를 수행을 하고 촬영된 사진은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세 가지 인공지능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휴대폰에 탑재를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탑재된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강아지가 가만히 있고 선명한 사진이 찍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식간에 촬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강아지가 움직이거나 좀 집중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서 조건을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강아지가 순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순간이 나오거든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잡아서 비문을 촬영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이거는 그 대형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촬영하는지 저희가 샘플로 올려둔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5장의 사진이 순식간에 촬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기술 개발을 수행을 하여서 이제 그 비문 인식 기술 그리고 자동 촬영 기술 두 가지, 그래서 일반 사용자분들도 누구나 손쉽게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였고, 이렇게 해서 CES 2022에서 이노베이션 어워드, 베스트 오브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수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상의 결과로 굉장히 많은 언론들의 집중을 받을 수 있었고요. 덕분에 회사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의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선순환 사이클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닭과 계란 문제에 가깝습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신경망의 성능이 인공지능의 성능이 올라가고, 인공지능의 성능이 올라가면 다시 그 서비스가 발전함으로써 사용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고, 사용자분들께서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거기에서 또 데이터가 쌓이는 어떤 선순환 사이클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클 구축을 위해서 저희는 초도 데이터 구축을 수행을 하였고, 그리고 서비스까지 개발을 하였으며,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한 6만 장 정도의 사진이 모여 있는데요. 그렇게 사진 데이터를 모으면 6만 장 정도의 생체 인식이 가능한, 개체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신경망의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서비스 개발을 같이 수행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저희에게 있어서는 문제 발견의 근거이자 문제 해결책 개발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이 신경망 인식에 있어서 데이터 자체의 필요성 또한 두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에게 있어서 데이터는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술 개발에 있어서 데이터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거의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는데요. 저희 펫나우는 반려동물 생체인식 기술을 통해서 유실 유기동물 없는 세상 만들기에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올해 이제 각종 그 공모전에 지원을 하면서 새롭게 만든 소개 영상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 그림이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악어 가죽? 심리 테스트? 이제 좀 아시겠어요? 정답은 제 코주름입니다. 이걸 비문이라고 해요. 여긴 우리 지수 누나예요. 누나는 저를 엄청 아껴주고 간식도 매일 준답니다. 누나와 함께하는 건 항상 행복하지만 마이크로칩 주사를 맞는 건 무서워요. 무슨 일이야, 맥스? 나 오늘 주사 맞을 것 같아. 싫어. 갑자기 내 사진은 왜 찍지? 맥스, 너 펫나우 몰라? AI가 너의 비문을 인식해서 언제, 어디서나 주소 없이 안전하게 너를 등록할 수 있다고. 정확도가 99%래. 지수가 좋아할 만하지? 다행이야. 그런데 너는 코가 너무 작잖아? 고양이는 얼굴 인식이면 충분하다고. 펫나우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찍고 등록하고 함께해요. 펫나우.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